obviously scored, but then we had a big chance. It's all was sunny to finish the game off, and then our second half was a bit of a ding dong for quite a while. Well, at all midweek, but we played well today. They're a good side. Fair play to them. They're a top two. Disrupted a little bit in key moments, and I think in the end the key moments sort of decided the game. In the game, Son did something on the edge of the box. Game state dictates how you play at times. Not all the time, because you play from minute 1 to minute 90 is just, it's not right. It's not football to do that. But if it's raining, you put your coat on. It is.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이름을 꼬집어 빅찬 스미스가 있었다고 말했고,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동안 토트넘을 향한 발언들을 통틀어 가장 강한 어조로 감독에게 맹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는 발언은 비가 와도 이게 우리 방식이라며 그냥 맡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겐 상당히 굴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화법은 축구에서가 아니라 마치 어린이를 가르치듯 너무도 당연한 걸 왜 모르냐는 답답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고, 캐러거의 머릿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건 축구가 아니라는 말 또한 최대치의 답답함이 스며 있습니다. 첼시 마레스카 감독은 경기 후 대여섯 경기 동안 선수를 잃는 것보다 45분만 뛰고 교체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도 않은 로메로와 반더벤을 동시 출격시켰다가 두 명 모두가 부상으로 빠져버린 토트넘 감독을 마치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토트넘 감독은 수비수들의 부상은 자신의 힘밖에 있는 듯한 인터뷰를 했고 방관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Well, sort of hamstrung us a little bit because we didn't have any other centre backs. So yeah, hopefully not too bad, but it was good to have him out there. You can see the difference. Like I said, I think the first 20 minutes of the game we had Romero and Mickey out there. We looked a strong team. Then second half we adjust something tactically, we change something, but I think overall we deserve to win the game. 토트넘과 첼시는 모두 전방 압박을 펼치고 라인이 높아 후방의 공간이 열리는 이유로 많은 선수들이 격렬한 스프린트를 펼쳐야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 감독은 자기가 요구한 축구를 위해 경기마다 특정 선수는 45분의 시간만 제공하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의 선택은 매 경기 달라졌고 첼시의 베스트 11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이제 헷갈릴 정도로 로테이션은 변화무쌍합니다. 선수층 탓은 변명입니다. 체력이 빠진 좋은 선수와 풀충전된 준수한 선수의 경기력은 다르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첼시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 아니라 유로파리그 출전도 실패했던 팀이지만 1년차 감독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마라톤을 시키고 중간중간 물도 주고 휴식도 제공하고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체크하며 완주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선생님과 결승 지점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다 완주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학생 탓을 하고 방관하는 선생님의 차이와 같습니다. 감독은 선수 출전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로메로, 반더벤의 무리한 출전은 결과적으로 대실패입니다. 그들의 남은 시즌 상황 또한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그저 선수들의 부상을 하늘에 맡겨진 운처럼 여기고 있었고 자신의 축구 스타일이 센터백들에게 가하는 신체적 부담감, 이를 첼시 감독처럼 인간의 판단력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로메로, 반더벤이 있으면 강하다는 말은 그들이 부재한 상태로 패배했던 경기들에 대한 변명의 일종이었겠지만 그들 대신 뛰었고 맨시티전 승리를 이끌었던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는 질라탄처럼 감독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동기부여를 이끌기도 합니다. 몸이 부서지라 뛰다가 역시 자신도 부상으로 이탈해버린 벤 데이비스, 그리고 로메로, 반더벤의 대체자로 들어왔던 선수들은 인터뷰를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간의 심리와 감정은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고 자극받는 지점과 응원받는 포인트,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해당 부분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근 인터뷰는 선수들의 감정에 일으키는 파동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고 오직 자신의 전술은 옳았고 변화는 없을 것이며 패배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설명하는 데 많은 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센터백들의 부상과 미스들, 정확히는 손흥민의 빅찬스 미스라며 선수 이름까지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찬스 미스가 문제인지 축구 자체가 문제인지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빌드업이 풀리지 않자 손흥민은 후반 55분까지 하프라인 아래에서 볼 운반에 노력했습니다. 감독이 준비한 전술로는 공을 아예 전방까지 보낼 수도 없던 파탄적인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첼시 공격수들은 전방에서 볼을 받아 공격했습니다. 토트넘은 좌측에 볼줄기가 몰려있고 7이란 숫자를 떼고 나면 아예 전방으로 뿌려지는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첼시는 넓게 분포되어 있고
정확히 허리가 그들 축구의 코어 역할을 해냈습니다. 심지어 유기적입니다. 축구를 몰라도 패스맵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에 7번이 없었다면 오늘 경기는 대부분의 순간에 공이 토트넘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벤치에 앉아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인지 손흥민의 이름을 말하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제3자의 눈에서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캐러거가 말합니다. He had something in his interview there about how well they played, and he said, when we're at our best, we still cause teams problems. I can't imagine any manager I played for Liverpool, if we conceded 4 in a game, would say in the interview that we played well. It almost feels like the defenders, and I know it will be, of course it will be, but at the forefront of his mind, almost listening to that interview, he thinks, we did well today. We scored 3 against Chelsea, we had other chances, we looked dangerous. Now, if you play that way, at times you will have that result away at Man City, but you'll have the bad result as well, like you had today when you 2-0 up or the one at Brighton. I've never been able to get my head around certain managers at times who say, we play a certain way and we will never change. I always felt like this started with Pep Guardiola at Barcelona, this idea that we're Barcelona, wherever we go, whoever we're playing against, whatever pitch we're on, whether it's the Nou Camp or away from home, we play our way. Okay, that was the best team I've ever seen. The idea that you can't change is just alien to me. And I'm watching Tottenham players do things in the game. Son did something on the edge of the box a minute before half-time. You might do it after 20 minutes if you want to look, even if you play a certain way. The game state dictates how you play at times. Not all the time because you have a way of playing. But if you go away to a tough away ground, you don't play the same as you would do playing out from the back at home against a team near the bottom. If you So is this about managing risk? Is that what you're talking Yeah, about? it's Rather too than being open. attacking or There's- defensive? Or... There's this idea of this pure game and this football game, and the Tottenham fans think you've got their Tottenham back. You won't win anything. You won't challenge to do anything. I wake up every morning and I have the sunshine. I want to put a pair of trainers on, shorts and a t-shirt on. We all want to do that. But if it's raining, you put your coat on. It is. You know, you can't have this idea about we're just going to do this and go and play our way of playing football. It won't work. And if it doesn't change, he won't be here next season. So it's 2-0 up, and he's still going to play exactly the same way. There's nothing wrong with just retreating for a 5 or 10 minute period, someone on the pitch, maybe a message from the manager. I said in commentary after about 25 minutes, this is one of the quickest games I've ever seen in my life. It was unbelievable. It was just end to end. And it's a great entertainment. But if you're Tottenham, you've gone 2-0 up. There's nothing wrong with just taking the sting out of the game and make Chelsea just make passes in midfield, round the back, going nowhere. And you can hit them on the counter-attack. And then maybe 10 or 15 minutes later, then you go back to pressing high, or you start the second half really aggressive. This idea that you play the same way from minute 1 to minute 90 is just, it's not right, it's not football. 손흥민은 경기 후 찬스를 놓친 자신의 탓이라 말했습니다. 패배하고 가끔 특정팀에선 감독은 자기 전술과 용병술의 문제, 공격수는 득점하지 못한 자기 문제, 수비수는 막지 못한 자신의 문제라며 모두가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팀들은 대체로 강했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하면 고칠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사회생활에서 남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자기 탓을 해버리면 훈련장에서 더 많은 슈팅 연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역 내내 그는 자기를 낮추고 발전을 다짐했으며 훈련과 성장으로 이어져 온 단순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책하는 인터뷰는 팬의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그 태도가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습니다. 동북고 시절 지는 경기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팀원 탓, 감독 탓이라 여겼다면 다음 주 훈련장에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단점들을 고치려 노력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완벽하다 믿었다면 그냥 동료들의 성장, 감독의 교체만을 기도하며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의 최대 가치는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패배의 이유 대부분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은 감독은 스스로가 발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반성은 절대 남한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경기가 아쉽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저는 손흥민이 자책한 경기마다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왔으므로 긍정적인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시즌 빅찬스 미스가 2개에 불과했던 선수가 오늘 2개를 더 범했습니다. 오늘 그가 아쉬운 표정을 보였기에 다음번 감차가 들어가면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아쉬움은 내일 더 크게 웃으며 결국 이뤄냈다는 폭발적인 환호로 이어질 촉매제입니다. 1년 내내 손흥민이 아쉬워했던 시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즌의 어느 지점에서 분명
그는 자책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세리머니 하고 있을 것입니다.